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혼하게 된 이혼녀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더럽다라는 단어의 기준이 어디쯤 되나요? 저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더럽다, 안 더럽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부라면 같이 살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부부들이라면 그걸 맞춰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결벽증에 준하는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나머지 한 사람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도 그런 부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척 깔끔했어요. 저는 평범했죠. 아침은 머리 감고 저녁엔 샤워하죠.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고 식사하기 전 요리 전에 손 씻고 빨래는 속옷과 수건은 각각 따로 빨고 타올은 고온 스팀으로 빨래해요.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요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 끼고 설거지 해가며 하고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아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라면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깨끗한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은 과도하게 깔끔하게 굴었어요. 돌바닥에 앉는 것도 더러워서 안 되고 노점에서 파는 음식도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연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날 때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좋다고 결혼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요. 제가 경솔했다는 걸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들른 곳이 저의 카페여서 그 인연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 번, 2번, 그렇게 몇 번 남편이 들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저희는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가 됐죠. 남편도 저도 그다지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될 일들이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의 깔끔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시모도 깔끔함의 수준이 남다르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댁의 가풍과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서 열심히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요. 그때가 김장철이었기에 시댁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김장이 다 될 무렵 김치와 수육을 먹으러 왔고요. 시모는 제게 시부가 먹을 막걸리를 한두 병 사오라며 저를 심부름 보냈어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올려보낸 뒤 마트에 가던 저는 카드를 쓰고 지갑이 아닌 가방에 넣어뒀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돈 없이 막걸리를 사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시댁 현관은 김장으로 인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큰 소리를 내기 좀 그러니 소리 죽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쪽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우리 와이프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여기 와서는 그나마 관리하는 거야. 집에서는 살림을 진짜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청소도 매일 안 하고 빨래도 쌓아놓고 해. 진짜 옆에 있으면 막 짜증이 날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못 참을 정도니? 미치겠어. 살림살이 만지기도 싫고 집에서는 밥도 먹기 싫을 정도야.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정도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기본이었고 솔직히 남편 때문에 더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댁에 와서 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모른 척 하려니 저런 소리 또 하고 다닐 것 같고, 지금 들어가서 지랄하면 김장하러 온 건데 분란만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지금 도착한 것처럼 굴었어요. 카드를 놔두고 갔네요. 돈도 없이 막걸리 사러 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 카드만 들고 나와서는 밖으로 가는 길 내내 남편을 어떻게 조질까 그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고 말고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기준이 다른 것뿐인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짜증났거든요. 게다가 제가 더럽다면 본인이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뒤에서 지적질만 하냔 말이죠.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더럽다고 한 이야기 들었어. 솔직히 나는 내가 더럽다기보다 자기가 너무 깔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 따로 나눠 쓰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각자 알아서 살림해. 그래야 당신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 아냐. 당신은 당신 방만 신경 쓰고 나는 내 방만 신경 쓰고. 그럼 됐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변명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어?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알겠어. 그러니까 따로 하자고. 그래야 당신 마음에 들고 나도 덜 피곤한 거 아냐. 저의 강경한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한 점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상황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평불만을 듣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요리, 빨래, 청소 전부 제 것만 했어요. 절대로 남편 몫은 따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설마 방만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살림도 따로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만 나한테 해줬어도 내가 미리 이렇게 살림을 나눴을 건데. 아, 그 음식 먹지 마. 내가 한 거야. 더러워서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억지로 먹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사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와. 시간 되면 당신이 만들어 먹던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도 화가 났지만 참았죠. 화를 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음식을 바라보더니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각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남편이 못 참겠는지 2주 정도 지나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어. 그치만 빨래도 안 해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그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주고 싶긴 한데 내가 해줘도 당신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당신도 집에 돌아오면 빨래 돌릴 시간 정도는 있잖아. 어차피 둘 다 바쁜데 알아서 하자. 나도 요즘엔 바쁘거든. 그치만 그게 마누라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 밥이라도 좀 해줘. 사 먹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밥은 더더욱 안 되지.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못 먹지? 그냥 당신이 해서 먹어. 당신 손으로 해 먹어야 확실하고 깨끗하게 느낄 거 아냐. 괜히 남이 해주는 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식사는 자기가 알아서 해 먹자.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더러우니까 안 된다는 말만 듣게 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모가 만든 반찬이었죠. 남편은 제가 해주지 않을 걸 알고 시모 반찬을 가져왔어요.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솔직히 제가 점점 그 상황이 더 편해지고 있을 무렵에 결국은 터질 게 터져버렸어요. 시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네 남편 밥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애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얻어가? 걔 반찬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어머님, 죄송한데 남편이 제가 살림을 더럽게 한다고 저번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아무래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림을 따로 살고 있어요. 저야 밥 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더럽다는데 어떻게 계속 해주겠어요? 그것도 못할 짓이죠. 제가 그 말을 꺼낼 줄 몰랐던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니? 아니, 걔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리고 너도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데. 걔가 워낙 별나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도 싫다는 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 깔끔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마련하겠죠. 제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자 시모가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힘들어서 앞으로 반찬 못 해주니까 너 알아서 식사 해결해라. 밥 얻어먹으려고 우리 집도 오지 말고. 엄마, 안 그러면 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 어떻게 당분간 좀 안 될까? 나 아들이잖아. 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까다로운 너 하나 맞춰주려고 이 늙은 엄마가 고생해야겠니? 결국 시모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혼냈죠. 저는 너무도 속이 시원했지만 아무런 표정 짓지 않았어요. 전화를 마친 남편 표정이 무척 짜증이 나 있더군요. 저는 모른 채 했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 진짜 이번 달 적자야. 이제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깔끔해지려고 해도 시간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여태껏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감이 와? 솔직히 카페 하면서 당신 결벽증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 근데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었거든.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혼자 못하는데 그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한테 더럽네 만회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은 몰랐어. 그 시간 쪼개서 일하고 살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고. 진짜 미안해 여보. 앞으로는 자기 하는 일에 절대로 토달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많이 도와줄게. 반성했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자.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건 나한테 직접 말하도록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힘들었을 테죠. 이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고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남편이 제게 한 더럽다는 말은 여전히 가슴속에 콕 박힌 가시처럼 불현듯 저를 콕콕 찔러댔어요. 그렇게 한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때쯤 이보다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평소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사용하는 게 영 꺼림칙한데 그날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써야 해서 남편 차를 잠깐 빌렸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남편이 자주 주말 출장이 있던 터라 어렵게 빌린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가방을 조수석에다 놨는데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고 제 가방이 굴러떨어져서 결국은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렸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휴게소에 주차하고 조수석 바닥을 정리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성용 바디로션을요.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었고 남자 차에서 흔히 발견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냥 립밤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였으면 직장 동료나 고객을 태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디로션이에요. 1박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보통 챙기지 않는 물건이죠. 저는 순간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들고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었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집에 오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나? 최근에 주말 출장이 너무 잦았어. 이런 생각들요. 집에 와서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보고 나면 화가 울컥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술에 절어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을 옮기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는 벌벌 떨며 확인을 했어요.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카드사 어플에 떡하니 오늘 모텔에 갔던 내역이 있었고 지우지 못한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더군요. 오빠 잘 들어가, 사랑해, 벌써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하루 사이에 다 있었어요. 저는 모두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도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SNS를 통해서 그녀의 SNS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날 저녁 그 상간녀의 SNS를 보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여행 갔다고 한 날짜들은 모두 빠짐없이 남편의 주말 출장 날과 겹쳐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임을 짐작 가능한 사진들을 보니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주말인 다음 날은 카페에는 중요한 날이었고 어쩔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이른 아침 카페로 향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제 속도 모르고 쿨쿨 자는 남편을 보니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고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남편이 술에 깨서 제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외국인 단골과 같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인사차 포옹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웃어 보이고는 카페에서 나갔죠. 그런데 남편이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데 당신을 껴안아? 그것도 카페에서. 여기를 술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엄연히 한국이라고, 한국. 그리고 당신도 저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되지. 더럽게 다른 남자랑 포옹을 하고. 또다시 등장한 단어, 더럽게. 그 말에 참다 꾹꾹 눌러놓은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더러워? 뭐가 그렇게 더러운데? 외국인이야. 그 사람한테 그건 그냥 인사야. 근데 네가 나한테 더럽다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니? 너야말로 뒤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주제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뒤로 더러운 짓을 해? 나는 그런 적 없어. 잘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너 잘못 없는 사람 잘못 있다고 말하면 무고죄 되는 거 몰라? 죄가 없어야 무고죄지. 죄가 있으면 무고죄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차 안에 여자 바디로션 떨어져 있더라? 툭 튀어나온 바디로션 이야기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요. 제게 어떤 말을 할까 싶었는데 첫 마디는 발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흘리고 간 건지 고객이 떨어뜨리고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지레 짐작하는 거면 주말마다 출장 가는 거,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다 알아.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웨이브진 긴 갈색 머리에 손톱은 어찌나 돈을 쳐발랐는지 아주 휘황찬란하던데? SNS에 명품 자랑하는 사진으로 도배한 여자 말이야. 내 말이 틀려? 그래, 나 여자 만나고 다녀.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칠 이유는 없지. 당신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카페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아까도 외국인이랑 끌어안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도 다 바람 피우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커피나 팔면 되지 왜 포옹을 해? 그냥 손님이기 이전에 단골이고 친구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거? 그 친구랑 사이에는 없어. 근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정말 웃기다. 다른 년이랑 뒹굴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나 자는 네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다 알아. 저번에 당신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 떡하니 떠 있더라. 그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술에 떡이 돼서 지우는 건 잊어버렸니? 너 지금 나더러 더럽다고 했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솔직히 진짜로 더럽게 사는 게 누군데? 여태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느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솔직히 내가 하기 힘드니까 당신한테 맡겼을 뿐이지. 집안 살림 하나조차 마음에 들도록 못하는 여자, 나도 사양이야. 사양한다니 다행이네. 우리 이혼해. 나도 지긋지긋해. 새로 사귀는 여자가 얼마나 깨끗하게 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그 까다로운 입맛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네. 결국 저희는 제 카페에서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해버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한테 더럽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서는 집에 와서 내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일이거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관계는 그 여자가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놈이 감히 저를 탓할 수나 있어요? 그리고 사양이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자기가 하는지.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고 모든 원인이 그쪽에 있는데 피해는 오롯이 저 혼자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 집에서 나올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었어요. 친정이 워낙 멀어서 지금 당장 나와서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꼴도 보기 싫은 남편 놈과 함께 보내야 했어요. 이틀 뒤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흥분한 채로 제게 따지더라고요. 예, 너희 이혼하게 됐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로 잘 맞춰 사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그 사람이 이유는 말 안 해주던가요? 뭐 다 네 탓이라고만 하더라고. 카페에서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니고 자기한테는 신경도 안 써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면 얘 당분간 일 그만두고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이 나쁜 놈은 시모에게도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예요. 저한테는 남자 같은 거 없어요. 단골 외국인이 저한테 인사하려는 거 보고 전화리인 거고요. 근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저한테 다 들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네.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해라. 남편이 그렇게 민감하게 굴 때마다 뒷수습했던 건 시모였던지라 이번에는 뒤치다꺼리하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발을 슬그머니 빼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에 아주 굽이 높은 하일이 놓여 있더군요. 중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남편과 그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보는데 가라앉았던 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인 건 맞지만 적어도 지가 인간 새끼라면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안까지 데려오는 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둘이 어깨동무하고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오셨네? 어쩌죠? 오늘은 저도 여기서 놀다 갈 건데. 어차피 이 집 우리 그이 집인데 당신이 좀 나가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불청객이잖아요. 이혼도 곧 할 마당에. 안방마님 역할에 심취해서는 저한테 비꼬는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쟁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이혼은 소송 중에 있고 법적으로 아직은 부부예요. 서로 신뢰며 애정이 깨졌다고는 해도 법적 부부 사이니 한 집에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올 수 있다는 법 같은 건 없어요. 그이 집? 재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객이면 객답게 찌그러져 있으세요. 시답지 않게 마니맹세 그만하시고요.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하긴 남편 빼앗긴 유부녀가 얼마나 히스테릭한지 안 봐도 뻔하죠.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긴다는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누라 있는 남자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당한 일이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닌데 그쪽은 남자 뺏긴 여자 심정을 잘 아는 걸 보니 많이 뺏어보셨나 봐요?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남의 것 뺏는 여자는 평생 남의 것 뺏고 살잖아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니,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처음이고 아니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남자 뺏긴 쪽이 나쁜 거지. 그러게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요? 아무리 남자 뺏긴 게 분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 뺏겨서 분하다뇨? 앞으로는 깔끔 떠는 척 오만상하더니 뒤로는 와이프 몰래 여자 만나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더러운 새끼는 제 쪽에서 사양이에요.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으니 잘 사세요. 내 눈에 안 띄이는 곳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나 갚으면서요. 결국 저와 말다툼이 끝나지 않자 남편놈은 그 상간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꼿꼿하게 서 있던 제 몸은 무너졌어요. 저 나쁜 놈이 벌써 집에 상간녀를 당당하게 들일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뻔뻔함과 똥배짱에 저는 여러모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랴부랴 짐부터 챙겼어요. 그러고는 제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는 다행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쪽방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잠을 자며 저는 상간녀의 SNS를 살폈어요. 그런데 몇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는 주로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꼭 얼굴만 보이지 않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몇 장의 사진에 찍힌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한 장은 너무 이상했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해산물이 가득한 식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해산물, 즉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절대 먹지 않을 음식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슬쩍 보냈어요. 그러고는 언제부터 갑각류를 먹게 됐냐, 여태까지 나 속인 거냐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소송 중 남편 쪽에서는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예,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너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이미 이혼하기로 이미 다 합의됐어요. 남편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요. 상간녀랑 집에 같이 들어와 있던 바람에 저는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에요. 네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는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피해자야. 그건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시모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남편놈 팔자도 험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연락했었잖아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 상간녀가 사진 찍은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일이 커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그 남자 누구냐고 추궁하고 그러던 차에 그 사진 속 남자가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갔는데 자기가 그 상간녀 애인이라고 유부남 주제에 왜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냐며 서로 주먹 다짐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뿌린 대로 거뒀다고나 할까요? 그 여자는 유부남 만나면서 따로 남자친구도 착실하게 만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놈이 그 남자랑 만나서 싸우고 집에 와서 그 상간녀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한 것에 대해 따졌더니 상간녀가 너도 어차피 바람 피워서 나 만난 거 아니냐며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남편 놈이 자기도 그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알고서는 배신감에 여자를 쫓아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비가 나올 테니 남편에게 딱 붙어서 위자료를 뜯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어발식 자유연애 하다가 결국엔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생각보다 너무 어이없는 결말이긴 했어요. 물론 많은 남자들에게서 또 많은 걸 뜯어내며 억울하게도 그 여자는 또 잘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의 상황이 저에게 위로가 되진 않죠. 가정을 버리고 뒤에서 몰래 외도를 저질렀잖아요. 비록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지만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으니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는 건데 뜬금없이 왜 시모가 저한테 재결합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들과 행동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나더러 더럽다고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더러운 여자랑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저렇게 미친년한테 당하고 이렇게 처량하게 혼자 살면서 위자료 갚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여태까지의 정이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무 감정 없어요. 이혼 소송도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고 솔직히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편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전화해서 하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인이 힘들면 연락은 오겠죠.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결국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5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사이에는 애도 없었으니 친권이나 양육권 생각할 것도 없었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도 크게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는 받았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이혼이 돼서 남남이 된 그 이튿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문자며 카톡을 엄청나게 남겼더라고요. 오후 3시쯤 저희 가게로 오겠다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3시에는 보는 눈이 많을 것 같아서 카페 닫는 시간에 맞춰서 불렀어요. 이혼 소송하며 거의 4개월을 따로 살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은 뭔가 짠하면서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됐는데도 짜증이 나는 걸 보니 제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꽤 크구나 싶었죠.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저기요. 누가 자기야? 우리 이혼했어. 호칭 정리 제대로 해줄래?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말했는데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번복하자는 유책 배우자를 보고 있으려니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왜? 나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 법원에서 이미 다 확인해서 나온 건데도 싫니? 아니면 위자료 주기 싫어?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위자료까지 네가 내야 해서 돈이 2배라 더 싫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고 그 여자는 이미 헤어졌어. 집에서 내쫓았다니까. 진짜로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물론 이혼하기 전에 헤어졌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시모에게 사정을 대충 들어서 상간녀의 양다리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껏 비꼬아주기로 했어요. 상간녀랑 왜 헤어져? 상간녀랑 그렇게 사랑해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때 바람 피운 거 알았을 때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했어. 발뺌하다가 확실해지니까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지.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야. 근데 애지중지하던 여자를 왜 내쫓아? 그냥 살아.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잖아. 나도 몰랐지.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같이 살았던 몇 주간 정말 지옥같이 보냈어. 위생관념도 너무 없고 엄청 더럽더라고. 분명히 나랑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태껏 나랑 만났을 때 보여준 건 다 연기였나 봐. 나도 그 여자한테 속아서 당신하고 이혼하고 낚인 거였다고. 이런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그래? 너 만날 때만 엄청 깔끔 떨었나 보네. 그래도 사랑하잖아. 더러운 건 좀 참아. 나랑 살 때도 더러워서 힘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 어떤 여자랑 살아도 더러워서 못 견딜 거야.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겨우 알았어. 그 여자는 노력할 생각도 없더라고. 사실 당신한테 그 사진 전송받고 그 여자한테 남자들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결혼하면 다 정리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내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고 집 나가서는 하루 내내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잠깐 뭐에 씌었나 봐.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런 여자한테 왜...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게 이제야 눈에 보인다고? 이혼을 다 하고 나서 서류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넌 깔끔 떠는 만큼 뻔뻔해서 그런지 이혼한 전처 얼굴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가 봐? 웃지 마. 나 진짜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몸도 힘들어.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성병 걸렸어. 그 여자가 나한테 옮겼다고. 나야말로 진짜 미치겠어. 그 이야기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죠. 저는 그 순간 남편보다 제가 더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서로 사이가 나빴을 때라 저한테까지 그 병이 옮지는 않았더라고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 그 여자 남자도 많았다면서. 그러면 알아서 걸렀어야지. 넌 지금 네 몸은 물론이고 나한테까지 병균 옮길 뻔했어.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나 정말로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해? 병원 갈 때마다 쪽팔리고 완전 더러운 새끼 된 것 같아서 기분 더러워. 그렇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 전 남편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병에 걸렸고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하래요?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힘들게 한 걸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그리고 너 병 걸려놓고는 나한테 와서 재결합 운운하는 건 더 미친 짓이라는 생각 안 들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한 번만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버릴지도 몰라. 지금도 스트레스로 탈모도 오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 진짜로 편해질 것 같아. 응?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남편은 제 소매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남편 손을 쳐내버렸어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바람 피우기 전에 그런 걱정을 먼저 하지 그랬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다시 만나자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나는 너처럼 아랫돌이 잘못 눌려서 병이나 걸리는 더러운 남자랑 살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혹시라도 병 나았다고 또 찾아오지도 말고. 난 당신 병이 싫은 게 아니고 당신이 한 행동이 싫은 거거든.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에게서 떠나왔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사이였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둘이 함께 살림 차리겠다고 여자를 데려와 떵떵거렸다니. 게다가 그렇게 깔끔 떨며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은 불륜 한 번에 자기가 제일 혐오하는 성병까지 옮아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인생 제 손으로 지옥으로 만든 사람하고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마저 지옥으로 끌어들일 사람이니. 게다가 정말로 반성했다면 저한테 돌아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반성을 안 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같이 살자고 징징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놈은 애초에 걸러야 하는데.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런 남자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제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나중에 전 남편이랑 상간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자기가 그 상간녀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와 사귀는 남자들, 특히 자기랑 주먹 다짐한 남자를 찾아가서 상간녀 때문에 더러운 병에 걸렸다며 이악 물고 말해줬대요. 결국 그 상간녀와 사귀던 남자들도 상간녀에게 따지고 한바탕 난리친 뒤에 그녀에게서 다들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간녀도 참 대단한 게 그 남자들 다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호구가 되어줄 남자를 찾아서 열심히 연애 활동 중이더라고요. 그래도 SNS 들어가 보니 예전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인생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만든 거겠죠. 본인 손으로 무덤 팠잖아요. 싱글인 남자만 만나고 다녔어도 그럴 일 없었을 텐데. 유부남을 만나고 다녔으니 그 여자 이야기 듣고 나니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어요. 못 살고 있는 거 확인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이혼했을 때는 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죠.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가해자가 되기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도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정심이 실은 동정심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 잘 알아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 친구들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 만나보라고 소개팅 시켜주곤 하거든요. 이 나이에 결혼 한 번 실패를 한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은 너 아직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행복해질 자격.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는 식으로 비관적인 생각만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걱정과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 아니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이혼남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첫 연애 때는 많은 걸 숨기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은 면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전히 무섭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글을 쓰면서 그때 생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 상간녀랑 잘 살고 있었다면 또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테죠.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으니 이 사연글을 계기로 이제 옛날 일은 다 훌훌 털어버릴 거예요. 글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